안녕하십니까. 신인교대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지금 북한이 굉장히 이례적인 그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김정은이가 그러고 있는 건데요. 재무덤을 파는 김정은 같아요. 밀려오는 체제 붕괴 폭풍우다 라고 제가 제목을 달았는데, 지금 북한에서 분명히 올 연초에 노동당 전원회의를 했죠. 그런데 또 했습니다. 불과 한 달 만에. 그런데 이번에는 책상을 치고 고함을 지르고 김정은이가 난리가 났어요. 자, 언론 보도 종합해서 알려드리는데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 전원회의가 2월 8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되었다. 김정은은 이날 내각에서 작성한 올해 인민경제계획이 그전보다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라며 올해 경제사업계획에 당대회의 사상과 방침이 정확히 반영되지 않았으며 혁신적인 안목과 똑똑한 책략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질타했다. 김정은은 격한 손짓으로 간부들을 다그치는가 하면 심각한 표정으로 연단까지 내려치며 간부들을 강하게 질타했으며, 이와 관련해 노동당 경제부장이 지난달 임명된 김두일에서 오수영으로 교체됐다라는 거예요. 자, 1월과 2월의 차이는 뭐겠습니까? 그냥 뭐 미국의 정권이 트럼프에서 바이든으로 교체된, 이게 뭐 달라진 부분이라면 달라진 부분밖에 없죠. 그러면 이제 바이든으로 됐는데 이게 뭔가 지금 상황이 좀 안 좋구나 라는 그런 인식을 했을 수가 있고, 자, 그래서 지금 뭐 인민생활 향상 전혀 안 되고 있고, 분명히 자기는 인민생활 향상을 가장 우선순위에 둔다 라고 했는데 그렇게 될 기미가 안 보이고, 그러면 이제 분명히 이 경제부장이 임명된 지 한 달밖에 안 됐으면 이제 업무 파악하고 하고 있을 사람을, 그걸 제대로 실적 못 냈다고 좀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새 인물인 오수영이라는 사람을 교체를 했는데, 이 말은 뭐냐? 자기가 책임져야 할 것을 남한테 지금 뒤집어 씌운 거겠죠. 자, 그랬는데 여기에서 지금 뭐라고 하냐? 참 기가 찹니다. 자, 김정은의 만인에 대한 투쟁선언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는데, 실적을 못 채우면 가만 안 놔둔다. 이렇게 고함을 치고 있어요. 토마스 홉스라는 그 현실주의 철학자가 뭐라고 했냐? 인간은 가만히 놔두면 이 자연 상태에서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그래서 서로 간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싸운다. 그래서 그렇게 어떤 혼란 상태에 두지 않기 위해서 사회계약론, 그래서 이제 사회계약을 통해서 그런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을 제어를 해야 된다 라는 게 이제 홉스의 리바이던에서 말한 사회계약론이었어요. 그래서 인간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을 한다. 자, 그런데 김정은은 지금 만인에 대한 1인의 투쟁을 선언하는 겁니다. 니들 가만 안 둬 이래야 되는데, 홉스가 말하기를 인간은 만인에 대한 투쟁을 하죠. 그러면 1인이 투쟁하면 지금 김정은 1인과 나머지 만인이 결국은 싸울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왜? 이익을 공유할 수 없기 때문에. 자, 김정은이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조선중앙통신의 보도를 뜯어보면 김정은이 상당한 불만을 품고 이번 전원회의를 소집한 것으로 보인다. 5개년 계획의 후속 추진을 이대로 두다가는 빈술의 신세가 될 수 있다는 초조함 때문에 김정은이 전면에 나섰다는 해석이다. 김정은은 목표를 높게 잡은 농업 부분에서는 관료주의와 허풍을, 낮게 잡은 전력 건설 부분에서는 보신과 패배주의를 지적하고, 지난달에 임명된 김두일 당 경제부장을 한 달 만에 오수영으로 교체하는 시범경지를 보였다. 김정은은 무조건을 6번 연발하며 간부들을 다그쳤다. 8차 당대회 결정이 무조건 철저히 집행되어야 한다 라거나 평양시에 1만 세대 살림집을 무조건 건설하라 라며 결사항전의 자세를 강조했다. 자, 이게 지금 김정은이가 지금 얼마나 황당한 상태인가 하면은, 이대로 가면은 이번 경제개발이 안 되겠다. 그러니까 너무 지금 딱 할 수 있는 만큼 보신주의다 라고 해놓고, 자, 농업 부분에서는 목표를 높게 잡았다 이거야. 그래서 관료주의와 허풍을, 니들 능력도 안 되면서 왜 그렇게 높게 잡았어 목표를 라고 예단을 치고, 또 전력 건설 부분은 또 이게 목표가 또 낮으니까 니들은 뭐야 왜 그렇게 낮게 잡아 하고 또 야단치고, 높게 잡으면 높게 잡는다고 야단치고, 낮게 잡으면 낮게 잡는다고 야단치고, 이거 뭐 하자는 겁니까? 그냥 뭐든지 다 만인에 대한 투쟁을 지금 혼자서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평양 같은 경우에 지금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막 긴급하게 10월 달까지 완료를 해라 라고 했던 그 평양 종합병원, 아직도 해결이 안 됐어요. 완료가 안 됐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또 평양이 지금 어떻습니까? 식료품이 모자라서 러시아 대사관 직원들도 지금 식료품이 없어서 서로 간에 지금 물물교환해서 생존하고 있는 이 상황에 평양시에 종합병원도 못 지으면서 살림집 1만 세대를 빨리 무조건 지금 지어라. 이런 요구들을 하고 있으니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김정은이가 지금 얼마나 자기 스스로 이 전 간부들과 인민들에게 욕 얻어먹을 짓을 하는가 하면은 정말 이 기가 막힌 사진이 또 있습니다. 이 사진이에요. 일관성 없는 지시 남발하는 김정은입니다. 뭘 해도 처벌되는 간부들의 위기감이에요. 뭘 해도 처벌이 돼요. 예. 목표를 높게 잡으면 높게 잡는다고 야단치고, 낮게 잡으면은 납작 엎드려 있다고 야단치는데, 자, 이 사진 한번 보십시오. 김정은이가 지금 손에 담배를 들고 있죠. 지난 한 달 전에 1차 전원회의에서 뭐라고 했냐?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하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처벌하라 라고 하면서 단속반까지 만들었어요. 그래놓고 한 달 만에 자신은 이 공공장소에서 노동당 전원회의를 하는 이 엄청난 공공장소에서 자기 혼자 담배를 핍니다. 그러면서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는 인민이나 간부들을 처벌하라고 하고 실제로 단속반까지 조직해서 가동하는 이 사람에 대해서 도대체 누가 존경심을 가지고 충성심을 가지겠습니까? 완전히 뭐 저 또라이라고 생각하겠죠. 자, 그래서 데일리 NK가 보도를 했는데 북한이 제8차 노동당 대회 후속 조치로 군수 및 국방공업 분야 공장이나 연구소 또는 군 관련 특수단위에 대한 전력보장을 최우선 과제로 하라라며 하루 평균 18시간 이상 전력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당국에서 군수 및 국방공업 분야의 전력 공급을 우선 확대하라는 지시가 내려온 만큼 군수공업 분야의 무기 생산을 위한 인력과 자원도 확충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되었다. 당국이 군수공업 분야의 전력을 하루 18시간 이상 우선 공급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현재 일반 가정집에는 하루 2시간만 전기가 공급되는 날도 많으며 김정은조차 당 중앙위원회 제8차 2차 전원회의 보고를 통해 탄광, 광산에서도 전기가 보장되지 않아 생산이 중지되는 애로가 존재한다 면서 전력난을 인정했다. 자, 김정은이가 분명히 지난 1차 전원회의 때 한 달 전에 뭐라고 했냐? SLBM 빨리 만들고 여러가지 무기 빨리 만들어서 남조선을 적화 통일할 수 있게끔 빨리 만들어 라고 지시를 했죠. 그러다 보니 이 빠듯한 이 전력, 모자라는 전력, 이것을 분명히 김정은이가 모든 국방 분야에 최우선으로 자원을 투입하라 라고 하니까 하루에 그 군수공업 단지 공장에 18시간의 전력을 공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집에는 2시간밖에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이 겨울에 하루에 2시간만 전기가 공급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제 2월이 돼서 조금 해가 길어졌습니다만은 12월, 1월만 해도 오후 5시 반만 되면 불 안 켜면 뭐 안 보입니다. 그런데 저녁 먹고 나면 불 꺼야 돼요. 전력이 공급이 안 되니까. 이따위 나라입니다, 북한이. 자, 그런데 문제는 이 군수공업 분야의 공장에 전력을 18시간을 공급하다 보니까 생산을 해야 되는 탄광, 뭐 광산 이런 곳에는 전력이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거기는 생산이 나자라고 야단치는 겁니다. 뭘 해도 지금 안 되는 거예요. 뭘 해도.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기의 모순에 너무나 깊이 빠져있는 김정은입니다. 그러면서 그냥 자기 혼자 모순에 빠져가지고 그냥 그러고 살면 되는데 문제는 그 사람들을 숙청하고 그리고 급기야는 죽이고 이렇게까지 가니까 이제 국가가 나라가 무너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김정은이 뭐라고 또 큰 소리를 치냐 하면은 뭐 완전히 그냥 삿대질 하면서 고함을 치고 있습니다. 단위 특수화와 본위주의는 당권, 법권, 군권을 발동해 쳐갈게 한다 라고 지금 고함을 치고 그냥 쌍욕을 한 거나 마찬가지죠. 단위 특수화와 본위주의는 부문과 단체의 모자를 쓰고 자행되는 더 엄중한 반당적, 반국가적, 반인민적 행위다. 당의 인민대중 제일주의 정치를 실현하고 주체적 힘, 내적 동력을 다지는 데서 제일 장애다. 더 이상 그대로 둘 수 없으며 당권, 법권, 군권을 발동하여 단호히 쳐가게 한다 라고 이렇게 어제 이번에 고함을 질렀어요. 그래서 단위 특수화, 본위주의 이건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쓰지 않는 단어들이죠. 이게 뭘까? 도대체 뭐길래 당권과 법권, 군권 모든 것을 발동해서 쳐갈게 한다 라고 고함을 쳤을까? 이게 뭐냐?
바로 북한의 독재 체제를 지탱해온 바로 그 시스템 메커니즘이에요. 뭐냐? 단위 특수화, 본위주의. 뭐냐면은 당의 주요 기관인 국가보위성, 그리고 호위사령부, 총정치국, 국방성 등 핵심 권력기관의 각 단위가 업무 특수성과 중요성, 권력을 내세워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총칭합니다. 각 기관과 주체들이 자신들 스스로 특수화해서 이권을 챙기고 국익보다는 사익을 추구하는 풍토를 비판하는 용어인데, 북한식 용어죠. 단위 특수화, 우리가 치면 조직의 특수화 라고 할 수 있고, 본위주의는 개인주의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호위사령부나 국가보위성, 총정치국, 국방성, 군대 이런 데가 자기 스스로 이제 계속 특수화되고 조직 집단 이기주의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국가의 이익보다는 나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이익, 본위주의, 개인주의니까 나의 이익을 위해서 이 조직을 또 반석처럼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다른 조직과 완전히 담을 쌓고 있는 겁니다. 자, 국가에서 자신에게 급료나 식량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주지 않기 때문에 자신 스스로 해결해 나가야 되죠. 그러려면 그 권력을 이용해서 뇌물을 받거나 이권을 챙기거나 권력을 휘둘러야 됩니다. 그게 지금 이제 단위 특수화 본위주의의 파생되는 그런 형태인데, 그렇게 되기 때문에 북한은 지금 이 북한 정부라고 하는 집단이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망하지 않고 유지해 나가는 거예요. 왜냐? 이 수많은 권력자들이 김정은을 빼고 나머지 아주 정말 이 털끝만큼만 가지고 있는 그 권력자든 아니면 제법 높은 권력자든 간에 어쨌든 그 수많은 권력자들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시스템이 좋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뇌물 받지 마, 월급 이만큼 줄 테니까 뇌물 받지 마 라고 하는 것보다는 월급 안 주고 그래 알아서 살아, 이게 더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왜? 이게 더 권력을 가지고 더 많은 돈을 챙길 수가 있으니까 이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이 자기에게 이익이다. 그러면은 김정은이가 존경스럽지도 않고 사랑스럽지도 않고 하지만 너 그냥 그대로 거기 있어. 왜? 나는 여기가 좋아 라고 하는데, 김정은은 그것을 지금 건드리고 있는 겁니다. 물론 정상적인 국가, 우리 대한민국이나 뭐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당연히 이 단위 특수화, 본위주의, 즉 개인주의와 이 조직 이기주의 혁파를 해야죠. 그리고 그 권력을 가지고 뇌물을 받고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혁파를 해야 되죠. 정말 정상인데, 그런데 김정은이가 하는 이 말이 정상입니다.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러나 김정은은 국가 지도자로서 정상적인 봉급을 주지 않죠. 주지 않으면서 정상적인 서비스만을 희생을 강요하니까 밑에 있는 이 조직원들이 왜 나만 희생해야 되지? 왜 나만 그래야 되지? 라고 하는 충성심이 사라지는 겁니다. 이 시스템은, 북한이라고 하는 시스템은 이 북한말로 단위 특수화, 본위주의, 이것으로 인해서 김정은이가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서 유지해 나가는데, 어디서 보고 들은 건 있어서 이걸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단위 특수화, 본위주의 이런 것들을 혁파하기 위해서, 그러면 숙청할 자들이 많으니까, 자, 보니까 지금 수용소들이 모자라네, 수용소를 더 지어 라고 지금 하는 겁니다. 예조프 씨나, 그러니까 이제 레닌이 이 제정 러시아를 무너뜨리고 어마어마하게 숙청을 했죠. 뭐 좀 머리에 좀 뭔가 좀 먹물이 들은 지식인들 전부 다 날려버리고, 군인이 장교들 다 날려버리고, 그냥 동네에 그냥 건달을 갖다 장군을 만들고 이제 이랬던 시절이었으니까, 그 예조프 신화를 지금 김정은이가 다시 하겠다. 아니, 안 그래도 그렇게 많은 수용소를 더 늘리라는 겁니다. 얼마나 더 집어넣으려고 하냐. 또 보도가 나왔는데요. 북한 당국이 관리소, 즉 정치범 수용소의 수용 능력을 확충하라고 담당 기관에 지시했다. 8차 노동당 대회를 통해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 현상과의 전쟁을 선포한 북한이 대대적인 단속을 앞두고 수감시설을 정비하려는 의도다. 당국은 지난달 말 관리소의 수용 능력을 높일 것을 지시했으며, 해당 내용은 국가보위성과 사회안정성의 관리소 지휘부 모두에게 내려졌다. 현재 내부 수용자들에 대한 사상 동향, 전과 및 현재 실태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밑에 부류별 시설, 노동 강도 분류 작업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후 새로운 탄전, 광, 개척 사업 등이 포괄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야, 지금 어마어마하게 잡아서 지금 집어넣을 거니까 일단 수용소 더 늘리고, 그리고
이제 인력들 그 수용 강제 노동 시킬 거니까 탄광 그리고 이 여러 가지 이 화전 뭐 이렇게 해서 새로 농지 개척하고 또 이 광산 개척하고 할 거니까 그거 지금 계획서 제출해. 지금 마구마구 지금 잡아 넣을 거야.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 북한이 이거 무서워서 살겠습니까? 안 그래도 무서운데 더 지금 이렇게 정치공 주정수를 늘려서 탄광, 탄전 어마어마하게 늘릴 테니까 계획서 작성해. 라는 것이 내려가니까 지금 얼마나 걱정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과거 김일성, 김정일 시대에는 선물 정치를 했죠. 그런데 지금 돈이 없으니까 선물을 못 주죠. 그래서 김정은이라는 이름이 새겨진 존엄 시계를 준다 이겁니다. 아니, 김정은이가 존엄해 보여야 그 존엄 시계가 기분이 좋죠. 그런데 이 존엄 시계, 뭐 우리 돈은 한 2만 5천짜리다 김정은 새겨주니까 과거에 김일성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식으로 김일성 이름을 새겨서 금시계를 주는 겁니다. 이거 자세히 보면 스위스제 아주 고급 시계인 오메가예요. 오메가, 롤렉스, 오메가 이런 걸 준 거예요. 김일성 새겨서. 그런데 김정은이는 이런 뭐 1,000만 원짜리 시계가 아니고 2만 5천짜리 시계에다 자기 이름 새겨서 존엄 시계라고 주니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제일 좋은 선물 준다고 하는 것이 권총 주고 권총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이러니 충성심이 사라지죠. 과거에는 장군들에게 벤츠를 줬는데 지금은 권총만 주고 마는 겁니다. 백두산 권총, 세코제 권총의 짝퉁, 뭐 여기다가 그냥 최고 지도자 마크만 새겨서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충성심이 생길 리가 없지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 휘청이는 북한을 겨냥해서 레짐 체인지 시동을 거는 미국입니다. 스캇 버스비라고 하는 이 사람인데 굉장히 특이한 이력이에요. 이 사람은 2013년 말에, 즉 오바마 행정부 시절이죠. 말에 이 국무부의 인권 담당 부차관보가 됐어요. 그런데 오바마 시대 때도 국무부 인권 담당 부차관보로 계속 재직을 했고, 그리고 트럼프 시대에도 그 자리를 그대로 유지했어요. 그리고 지금 다시 바이든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또 그 자리를 또 유지합니다. 오바마, 트럼프, 바이든 정당을 완전히 바꾼 이 행정부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인권 담당 부차관보에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인권 담당 부차관보를 하면서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을 비판합니다.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을 비판하니까 그냥 시리아 공습이 들어가 버리네요. 얼마 후에. 그리고 이 사람이 백악관 NSC의 국장으로 근무할 때는 또 리비아의 카다피를 또 인권 문제를 가지고 비판합니다. 그랬더니 리비아 카다피를 제거하기 위한 오디세이 작전, 오디세이 새벽 해가지고 또 리비아를 폭격을 하네요. 이 사람이 하는 말은 즉 폭격의 전조다 라는 말이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 한국에서 정말 유명한 북한의 대북전단 풍선을 날려보낸 박상학 씨죠. 그 박상학 씨를 불러서 대화를 나눕니다. 뭐라고 대화를 했냐? 미국 국무부가 최근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를 불러 대북전단 금지법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스캇 버스비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는 지난 2월 9일 국무부 청사에 박 대표를 초청해서 비공개 면담을 갖고 북한에 대한 정보 보급 현안을 논의했다. 이와 관련해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정보 보급은 북한 주민들이 정권의 통제를 받지 않는 사실에 입각한 정보에 접근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라며 미국은 이를 위해 비영리단체 및 다른 해외 파트너 국가들과 협력하고 있으며 북한 내부로 자유로운 정보 유입을 확대시키는 것은 미국의 우선순위 사안이다 라고 강조했다. 그래서 박상학 대표를 불러서 북한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북한의 정보를 어떤 식으로 넣으면 좋겠냐라는 걸 의논하고, 그럼 지금 한국의 상황, 북한의 상황은 또 어떻냐? 자, 한국에서는 대북전단 금지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박상학 대표를 감옥에 넣으려고 했죠. 그런데 그 박상학 대표를 불러서 어떻게 해야 되겠냐 하고 한국의 실상, 북한의 실상을 듣고 북한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럼 어떤 방법을 쓸까라는 의논을 했다는 겁니다. 한국 정부도 위험한 거예요. 지금 한국 정부가 얼마나 황당한 짓거리를 지금 하고 있는지, 이 오바마 정부 때부터 트럼프 그리고 지금 바이든까지 계속 인권 담당 차관보, 부차관보를 하고 있는 이 사람의 행보를 보면 우리 한국이 얼마나 황당한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인권 문제를 가지고 박상학 대표와 의논을 했고, 그러면 그건 뭐 그 박상학 대표와 만남이 이 사람 업무의 전부가 아니죠. 하나의 참고점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김정은을 인권 문제로 어떻게 올라갑니까? 자, 아사드를 비판했더니 아사드를 폭격하고 시리아, 카다피를 비판했더니
리비아를 폭격했는데 이 사람이 했더니 자 만약에 이 사람이 김정은을 비판하면 평양을 폭격할 수 있는 것이죠. 왜? 그래 왔으니까. 그래서 체제지탱의 온 집의 엘리트를 건드리고 있는 김정은입니다. 과연 얼마나 갈까? 자기는 지금 이렇게 과음을 치고 있지만 이것이 최후의 발악은 아닐까.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그게 인간의 본성인데 자기 혼자 나머지 만인에 대한 싸움을 하고 있는 김정은. 과연 오래 가겠습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임계점은 과연 어디일지, 우리 대한민국 정부만 그 임계점을 늦춰주고 시켜주는 이런 짓거리를 하지 않으면 빨리 폭발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기대해 봅시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